32번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자,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 그랬거든요. 정답은 3번인데 3번부터 가서 설명드리고 나머지 번호도 한번 좀 볼게요. 자, 봅시다. 자, 3번. 자, 3번에 보시면은 답 체크해주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그 처분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일 경우,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인 경우엔 여러 명이 다 보여줘야 돼. 자, 그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그곳에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여러 명인 경우 있잖아요. 그 처분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여러 사람에게 다 보여줘야 돼요. 관리 책임자 하나만 보여줬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뭐예요?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시하지 않고 요 말 틀렸죠. 그죠? 그래서, 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특히 물건 소지하고 있는 사람 그 물건 가져갈 때는 다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압수수색 영장 지금 이거 공부하잖아요. 그죠? 이 압수수색 영장은요,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급속을 요할 때 압수하고 나서 나중에 보여줘도 될까요? 영장을 나중에 보여줘도 될까요? 아니면은 반드시 사전에 보여줘야 될까요? 맞춰보세요. 반드시 사전에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체포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체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집행한 다음에 바로 즉시 보여주면 되지만, 그 사후에, 그러니까 사후가 아니라 체포하고 나서 바로 연이어서 보여주면 되지만, 체포하고 나서 바로 보여주면 되지만,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경우가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 좀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다시. 자, 압수수색 영장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급속을 요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반드시 사전에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체포영장하고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압수수색 영장은 어떻게 하라? 반드시 사전에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 제시는 안 됩니다. 압수수색에 있어서. 물건 가져가는 건데, 야, 아무 말도 없이 경찰이 가져가봐. 뭐 이상한 놈으로 보지. 반드시 먼저 제시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체포 같은 경우는 달라요. 이놈이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항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체포 같은 경우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먼저 어떻게 돼요? 체포하고 난 다음에 그 즉시 주머니에서 꺼내서 바로 체포영장 보여주면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 답 3번 체크하시면 되고, 나머지 정답이 아닌 것도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여기 뭐라 나왔냐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끊어보세요. 동일한 장소, 동일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고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어쩐다? 그 영장에 의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수는 없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압수수색을 했어요. 하고 관서에 딱 돌아와 보니까 이제 그 반장이 그러는 거야. 야, 뭐 김경사, 너 그거 그 컴퓨터 그 안에 들어있는 하드 갖고 왔어? 했더니 그거 압수했어? 했더니 아, 맞아. 아, 그거 깜빡했네요. 그래갖고 딱 영장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직 영장 시간이 남아있어. 한 3시간, 4시간 남아있어. 자, 이런 경우에 얼른 거기 가갖고 압수수색 장소에 가서 다시 갖고 올 수 있느냐는 거야. 자, 이 경우에 갖고 올 수 없고요. 만약에 가지러 간다면은 다시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 방금 얘기 드렸듯이 일회성의 원칙이거든요. 압수수색의 목적을 전부 달성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집행을 한번 종료하게 되면은 그 영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은 반드시 그 1회 한 번에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했다 해갖고 깜빡하고 거기도 압수수색 물건 갖고 오지 않았다 해갖고 또 가갖고 또 갖고 오고 또 갖고 와서 또 갖고 오고 이거 안 돼. 그래서 한 번에 다 종료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법 개정이 이루어졌죠. 그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체포구속 영장을 집행하던 반드시 그 사본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압수수색이건 체포구속이건 전부 다 그 영장의 사본을 해당자에게 집행 대상자에게 제시를 하고 또 뭐예요? 교부도 해야 돼요. 법이 바뀌었어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것도 시험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2번에 볼까요?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끊어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예, 맞습니다. 어디다가 언더라인을 그으셔야 되냐면요. 지금 그 변호인의 동그라미 좀 해봅시다. 자, 그리고 피압수자에게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피압수자에게 지금 얘기해갖고, 야, 너 저기 압수수색 영장 집행할 건데, 자, 너 참여해라 했더니만, 아유, 저 안 가요. 알아서 하세요. 가져가던 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던 말던, 가져가던 말던,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참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호인은 바로 이 피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변호인은. 그런데, 그 참여권 같은 경우에는 이 변호인이 갖고 있는 독립 대리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갖고 있는 독립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다시 변호인에게 또 집행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시간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의 기회를 별도로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특색입니다. 변호인에게 반드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자,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독립권이기 때문에, 독립대리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나 피압수자에게 종속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요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참여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참여권에 대해서, 예, 집행 참여권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3번 보면 되나 이제? 예. 3번 아까 했잖아 이거.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면 되나? 예, 4번에 보자고요. 갑이 사법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하면서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제출한다는 의사로 사법경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뭐라고?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이미 제공했어요. 그죠? 자, 이 경우에, 자, 이것을 뭐로 본다? 바로 이미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좀 알아두십시오. 요것도 최신 판례죠.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제가 보기로는 너무 쉬웠어요. 풀 때. 요거 저하고 공부 엄청 많이 했잖아요. 거짓말 같아요. 저랑 공부한 거. 제 영상 찾아보세요. 예. 저는 인터넷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 증거로 다 남아요. 전부 다 박제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런 수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박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쇼트 영상에도 올렸고 기본 영상에도 올려 있고 압수수색 관련된 거 각 직렬별로 쭉 재생 목록에 가면은 있죠. 거기서 압수수색이라고 되어 있는 거 거기서 다 찾아보세요. 특강에서도 했었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는데 여기 3번에 보시면은 그 뭐라 그랬어요? 자, 그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어쩐다? 그리고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또 영장을 제시하고 물건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갖고 올 수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정답 요거 3번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예. 제시하지 않고가 아니라 따로 영장을 또 제시해야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갖고 마치고요. 또 설명 또 드릴게요.